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선 일주일 전 열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만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월 1.5%에서 낮춰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재차 반려했습니다.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최대 주주 구조 개편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복현 금강원장의 무한 정정 요구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에 정정 요구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80%가 넘는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후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주가는 장중 97만 원을 웃돌며 이른바 또 다른 황제주 등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일었던 기업들이 잇따라 IPO 일정을 미루거나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인데요. 같은 그룹 내 모 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별도로 증시에 상장하는 형태인 중복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잇따라서 상승폭을 확대해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속에서 미국의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섹터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가져가졌고요. TSMC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잇따라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은 더욱더 강한 반등세와 함께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약바이오주와 반도체주, 외국인의 수급이 도드라졌고요. 미용, 의료기기, 엔터부터 로봇주까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정말 활발하게 돋보이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이 뉴욕 증시 국내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으로 기분 좋은 반등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난 섹터들에서 확실하게 좀 선호도가 내비쳐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방송 직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엔비디아 CEO죠. 젠슨항 CEO가 방금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도 좀 전해 들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드디어 시장에 대해서 네.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증시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네. 전일자에 말씀드렸듯이 미증시에서는 확실히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시장 지수 흐름들 좀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을 좀 오래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장 반응들이 오늘 시장을 좀 지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에 근접하는 0.9%의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자세하게 속보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젠슨항 CEO가 지금 중국으로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전일자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H20이죠. H20의 수출 제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마리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지, 과연 오늘 밤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스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또 어떠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질지, 그리고 중국이 또다시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변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오늘 시장의 시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녹여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앞서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우려감들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간대가 바뀐 거죠. 이 내용이 나스닥에 장 끝나고 나서 반영이 된 뉴스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뉴스들을 어제 이미 선 반영을 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드디어 개시가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은 좀 유연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상에 대한 여지들을 계속 지금 남겨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미일에 대한 협상 테이블 역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소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뭐 동결 떨어졌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금리 결정이 뭐 인상이야 뭐 인하야 뭐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은 동결 쪽에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늘 보는 것들은 과연 금통위 위원장의 향후 금리 경로라든지 경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5월 달에 열릴 금통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전적인 메시지를 좀 담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번 달 4월 달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불확실성, 글로벌 관세와 관련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동결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경기를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좀 주다 보니까 이 이슈 역시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뭐 항상 막 매를 너무 세게 맞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 천억 매도하는 거는 이제는 야, 이 정도면은 덜 던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순매도는 이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장중에 또 TSMC 제가 어제 이거 일정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슈였잖아요. 오후 2시 이후서부터 TSMC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IT 섹터군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끝장까지 장 마감하는 3시 반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이슈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정치인 테마주들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터져요. 예, 뉴스에서 이 내용이야 좀 신선해 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시중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아침서부터 이 내용이죠. 대구에서 웹툰 사업과 관련된 육성 전략을 논의를 했다. 그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웹툰주의 전반적인 강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여기에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대원미디어라든지, 그죠?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별주로 놓고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아마 대표 종목이 포바이포라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창투사 몇몇 종목 한 2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연일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x4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4x4를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점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막바로 점상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점상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기록이 되는 모습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가 동일하게 반영이 되면서 7,000원대, 8,000원대 주가였던 4x4가 지금 1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기염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하는 수급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5년 만에 또 찾아오는, 또 2년, 3년 만에 또 찾아오는 또 조기 대선, 큰 물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징적인 또 섹터를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시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또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지지 않고 2%대, 3%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와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여타 다른 종목군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 자체가 뭐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가 딱 2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고요. 그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상당히 좀 약해졌죠. 그만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로 4%대에서 하방으로 흘러갔던 이 채권 금리가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 4.5, 4.6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대해서 던지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드디어 미 채권을 시장에다가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기존 4.5, 4.6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 자체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대표되는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시장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미국 채권에 대한 움직임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도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들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보시기 전에 나스닥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자고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황 얘기를 조금 오늘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움직임들하고 다른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여러분들? 장기 이평에 대한 뭡니까, 여러분들? 저항들을 막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땅 올라올 때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음봉 나오고 오늘 다행히 다시 한번 양봉을 형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이 고점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뭐예요?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 정도만 회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장기 이평이죠.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61선 있고 121선 있습니다. 제가 200일선까지는 체크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컬러로 보이는 거, 형광색으로 보이는 거는 61선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121선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21선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거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스닥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자, 4월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나서 4%씩 떨어지고 5%씩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리바운딩 되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21선에서 여기 재차 올리지 못하고 다시 지금 맞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가 선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을 선행을 하는 건지 나스닥이 전체 여타 다른 시장 대비해서 선행을 하는 건지는 오늘 밤을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 세계 증시 또는 이제 다른 여타 미증시를 선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양봉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나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스닥 자체가 여기서 리바운딩이 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내일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시황을 얘기를 해드릴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과연 이 라인들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잘 맞추셔야 돼요.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하나하나씩 건드려 드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황을 보시고 매크로 방향이라든지 매크로 시황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방향들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장기 평들을 돌파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속보 이야기, 과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현재 중국의 방문이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지, 아니면 정말 민간 외교관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행정부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밤에 과연 트럼프가 또 조용히 오늘 밤 또 우리 12시 우리 잠자는 시간에 또 조용히 넘어갈지, 이것들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보가 좋은 행보긴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 이슈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또 보셔야 되는 일정들을 한번 좀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평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지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도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도주들이 새롭게 4월 달 마지막 그리고 5월 달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반등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여기에는 정치인 테마줄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시장의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바이오가 될 것인가?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잖아요. 그죠? 바이오주도 어제 좀 심심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괜찮았었죠?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 괜찮았고요. 로봇주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괜찮았던 게 방산주 괜찮죠? 조선주 괜찮죠? 또 괜찮았던 거 화장품주들 괜찮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일부 몇몇 종목군들을 몇몇 섹터들을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이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비껴가는, 그죠? 수출 데이터, 실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섹터 쪽에 지금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돌파를 시킬 때 어떠한 스토리가 이어질지 그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일정 얘기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요번 주 계속 시황 얘기 해드리면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목요일이에요, 벌써 오늘. 내일 하루면 끝납니다, 또. 이제 와서 제가 뭐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내일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미 저와 함께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치의 일정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ASML 실적 발표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ASML 실적 자체가 좀 다소 불안정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미국의 실적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TSMC 이거 장중에 실적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발언 수위에 따라서 시장이 원달러 환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치의 일정들은 다 굵직굵직한 내용들만은 시장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밑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여러분들 안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늘 주말 동안에 열심히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으니까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드립니다. 예,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정을 좀 볼게요. 예, 자, 오늘 밤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오늘 밤에 과연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휴장이에요. 휴장에 대한 부담감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증시는. 아셨죠? 그렇다고 되면 이 휴장을 앞서서 옵션 만기일에 과연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소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왜? 미증시가 어찌됐든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길잡이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이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열심히 매매하고 좀 스마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은 좀 쉴까? 아니면 이날은 좀 내가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던 종목군들은 약간 뭐 매도로서 대응을 한다던가 뭐 이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트레이딩 전략들을 수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일정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밑에 하단에 나오는 노란 톡방 체크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락했던 미증시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나서준 국내 증시였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이슈 선반영된 모습이었다라고도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을 좀 미리 짚어봐야지 시장의 흐름을 미리 또 반영해 볼 수 있겠죠.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까지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반등세를 보인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장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더욱더 좋은 종목을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팁이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네. 재미있어요. 네, 하루하루 급등락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지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 또 시원하게 네. 올라가는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바쁘고 조급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내 종목이 그러한 시장의 상승에 편승을 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뭐 세상 뭐 다 가진 것처럼 기분 좋으시죠, 그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누락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시장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불거지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3월 달 막, 그다음에 4월 달 첫째 주까지 계속 시장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의 중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급락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예, 하지만 내 계좌는 계속 불어나요. 신기하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자, 오늘도 원포인트 기법 얘기를 해드릴 거고, 원포인트 기법의 가장 큰 모토는 심플 이즈 베스트, 그리고 논리적이고 지금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비합리적인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포인트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타이밍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서 또 매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장과 급락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새로운 또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새로운 챕터를 가지고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급등 급락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우리 원포인트 기법을 한 이후에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성격들을 제가 늘 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의 움직임입니다. 자, 마지막 주와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종목의 색깔이 확 바뀌었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시장 급락할 때 어차피 시장 급락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시클리컬 업종, 성장주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시장 막 10% 이상 빠질 때 계좌가 이런 식으로 불어나죠. 40%, 30%, 70%, 60%, 56%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와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본인 눈에도,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에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이거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게 있죠. 지난주 말에서부터 종목이 약간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성과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추가적으로 5개를 건드려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케어랩스와 SKAI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추가 상승까지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차트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을 했죠?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도 변동성이 3,7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래요, 시장이. 이렇다고요. 설명이 끝이에요, 사실은. 뭐 케어럽스가 뭐 합니다. 그거 어제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는 내용들, 굿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앱을 만들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된 비대면, 원격 진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오늘까지 빵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진입을 하는 거하고 오늘자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죠. 5분 봉으로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아침 9시 20분에 3,705원 딱 찍고 쭉 밀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뛰어드는 사람들하고 이미 어제자의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가지고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자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원래 이 정도까지 움직여야 되는 종목인데 조금 더 오버슈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제가 계속 해드렸잖아요.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이거예요.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변동 흐름들과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SKAI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SKAI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첫상 떴잖아요. 거래량 실려고 첫상 떴죠. 오늘 엄청나게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래요, 여러분들. 오전장에 빵 시작하고 나서 한 차례 정도 또 변동성 보여줬죠. 그 다음에 다시 죽고 여기 무너지지 않고 여기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버티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뛰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트레이딩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봉과 관련해 가지고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법 이야기를 처음 해드렸을 때 지지선과 저항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 방법 괜찮은데? 저 매매 형태가 나름대로 확실히 확률이 높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장중에 대응 가능하세요. 보시게 되면 이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예 그냥 첫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전장 9시 20분, 10분 때까지 반등 나왔다가 정점 찍고 내려오죠. 못 사요, 이런 데서. 불안해서 못 산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어때요? 바닥, 저항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점의 확률은 제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저항이 많을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다중고점 찍히면 추가로 못 올라간다. 그리고 다중저점이 찍히면 야, 여기는 진짜 철벽이구나. 마지막 마지노선이구나. 야, 여기는 최후의 방어선이구나.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올라갔죠? 조정 나왔죠? 여기 안 무너지네? 여기 안 무너지네? 올라갔죠. 여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익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분봉 쫙 펴놓고 자,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먹고요. 자, 여기 조정 나오게 되면 여기 지지선이었으니까 여기서 먹고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매매 너무 피곤해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내가 종목을 안 봐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구간들만 수익을 내셔도 돼요. 특히 이 SK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붙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붙었잖아요. 그 이슈가 먹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게 되면 종목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여러 번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힌트까지도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조정 나왔죠? 시가 안 무너지네요. 시가 안 무너지는구나. 아직까지는 뭐 차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구나. 그럼 어제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 우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이 30% 40%대까지 육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최영동 전문가의 상한가 로켓 배송을 보셨던 분들은 SKAI, 최영동 전문가도 이 종목을 가지고 크게 대응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관심이 가실 거잖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안 무너지네? 조정 나왔네? 그죠? 근데 이 지점을 안 무너뜨려요. 지지를 받네? 아직 시세가 안 죽은 것 같아. 거기다가 시장도 올라가. 그죠? 시장도 상승해요. 근데 거기다가 IT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들까지 이어가. 거기다가 또 뭐예요, 여러분들? 테마주들 또는 이슈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려. 딱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때려 맞을 확률보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변동성을 취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어제의 이슈가 나왔을 때, 오후장이죠. 2시 이후서부터 이슈가 나온 거니까 그때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 종목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들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처럼 쉽게 제재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차트 열어놓고 막 여기 하잖아요.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나고 나시니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접근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이러한 이슈들이 살아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만큼의 변동성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만큼의 변동성들이 나와야 나에게 뭐예요? 찍히는 계좌 수익이 소위 얘기하게 되면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장사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막연하게
딱딱딱딱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안 됩니다. 실전 매매는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얘기해드렸던 이야기들. 자, SOS랩을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죠? 우리 앵커님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던데 한 2%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SOS랩을 왜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왔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이 아마 여러분들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관심 있어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작년도 10월 달, 12월 달에 시장에서 별다른 얘기들이 없었어요, 사실. 예. 로보택시 행사, 그죠?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거의 최초로 이 SOS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때서부터. 그리고 제가 이렇게 8750 눌림목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저희가 큰 수익을 냈던 게 사실은 작년도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좋은 성과가 나왔던 종목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종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또 가지고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죠, 여러분들? 자, SOS의 글로벌 라이다 시장 개편 수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 해주셔가지고 우리 PD님이 올려주셨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게 어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의 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관점인 거죠. 자, 기존의 상승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단기 바닥 찍고 여기서는 뭐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주가에 대한 상승을 여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내가 수익을 내야 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차트를 가지고 모든 자리들을 다 먹어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 하루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2,000개 종목 있죠? 그리고 뭐 차 튀고 포 튀고 하면은 한 1,000개 정도, 한 몇백 개 정도라고 치자고요. 그 종목들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못 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뭡니까, 여러분들? 최소한의 기술적인 뭔가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12월 달에 눌림목 구간들 20일선 돌파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확 붙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전형적인 역배열입니다. 전형적인 역배열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 상승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빠졌잖아요. 2월 달에 16,000원, 17,000원대 주가 자체가 9,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막 유행 타가지고 여기서 고점이 울리신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종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거 궁금해하실 거고 또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대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20일선 걸쳐 있죠. 만약에 시장이 밀려, 이 종목이라고 안 밀리겠어요? 밀립니다, 이거. 밀려요, 여러분들. 밀려요. 이 종목이 정말 뭐 뛰어난 뭐 대장도 아니고 뭐 시장에서 뭐 압도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정도 같이 동일하게 밀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밀리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들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SOS랩 같은 경우는 또 이벤트가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뭐 있습니까? 6월 달. 로보택시. 시범운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대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관심도가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가가 역배열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스토캐스틱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일봉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일봉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때요?
주봉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올라갔죠? 올해 1월 달하고 2월 달에 고점 딱 맞고 조정 나오죠? 근데 현재까지 조정을 받는 이 과정이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점 라인이 10,000원대 정도 된다고요. 제가 어제 손절 라인 말씀드렸죠. 그 라인까지는 여러분들 이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밑에 하단에는 기술적 지표를 안 넣었거든요. 이거 스토캐스틱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패스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슬로우를 넣으셔도 돼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과매도형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을 찾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쓰셔도 찾으셔도 되고 뭐 급등장 급락장에서 모멘텀이라는 이슈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차트로 종목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슈라든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다? 관세와 관련된 정점은 지나갔다. 그러면은 내 포트에 있는 현금을 또는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어느 한쪽에서는 테마주, 어느 한쪽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 딱딱딱딱 비중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마주의 비중을 점점 줄이시고 산업재에 대한 비중들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일봉으로만 놓고 보시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주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지를 받고 있고 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인 테마주들이 아닌 정책주에 엮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죠? 로봇주들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로봇주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이 있겠죠. 이런 산업들.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렸고 저희가 수익을 냈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배운다, 새롭게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분 좋은 반등장이었죠. 네, 종목들까지 속속들이 상승세를 타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의 원포인트 전략도 함께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적립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도 생생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그리고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로봇주 먼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또 로봇주에서 하나를 들고 와주셨다고 제가 살짝 봤고요. 예. 또 남북 경합 관련 종목 확실하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정책 섹터에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두 가지를 또 들고 와 주셨을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예. 자, 하나씩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로봇주를 뭐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좀 큰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전체적인 산업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오늘은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좀 대표되는 종목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최근에 뭐 워낙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뭐 거의 시장을 압도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고 뭔가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히든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도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 대장주죠. 차세대 휴머노이드, AMR,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등 제품 개발에 따라서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꿈과 희망, 기대감들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 그룹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육군에 납품한 방산용 다종 보행 로봇입니다. 뭐 물론 기술력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100% 따라갔다, 구현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내 산업 역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위험한 일 그리고 인간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들 그리고 단순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다양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피디오사도 가고요. 웹툰 도서관도 가고 그리고 뭐 다른 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선 캠프가 열리고 경선이 열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은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보셔야 될 때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뭐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로봇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을 또 보셔야 돼요. 히든의 히든 종목.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뭐 전형적인 뭐 테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뜨거운 뭔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정책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새로운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선점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주요 후보 간의 엇갈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희비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포커스는 이쪽에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 1기 행정부에서에 대한 행적과 2기 행정부에서에 대한 이제 대북 스탠스가 어떠한 형태로 좀 바뀌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서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해드렸던 여러 가지 강의 내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이 로봇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급락장과 급등장에 따른 기법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